안녕하십니까. 복덕방 부부 백소장입니다. 2026년 3월도 벌써 반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오픈한 지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저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합격이었는데요.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시험이었는데요. 노력한 만큼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아직은 살아있고, 인생의 늦은 때는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좋은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영상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네, 저는 초중고를 강원도 태백에서 나왔고 대학을 기점으로 약 20년간 경상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소 어색한 사투리와 지방말이 오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회사 생활은 약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 간판 사업을 8년차 하고 있습니다. 네, 간판 사업을 하면서도 개인 테이크아웃 커피숍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간판 사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간판 사업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업계의 평균 나이보다 젊었고 그리고 그 이점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20대 청년들도 간판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아직은 40대지만 저 또한 시간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간판 사업은 사업 특성상 이제 시공도 같이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도 가고 해서 다른 사업을 찾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사람이 2023년, 24년도 각각 1차, 2차를 합격하면서 저도 같이 옆에서 2023년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고 1차는 23년도에 1차는 사업상 시험 당월에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떨어졌고 2024년도에는 지난해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를 합격하면 다음 해까지만 2차 기회가 있기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집에 가져다 두기로 합의 아닌 합의를 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2차 시험은 1차 때 시간이 부족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서 모든 인강을 듣고 모의고사 그리고 백선, 동영 모의고사 등 마무리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원 인강은 사실 유명한 교수님들 모시고 따라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합격이 되네 라는 결과를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부하는 내내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꿀팁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번 있고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고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고 1차, 2차를 동시에 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칠 수도 있어요. 네, 만약 동차로 1, 2차를 시험에 응시하셨다가 1차만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셔도 다음에 2차만 응시하시면 되기에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이렇게 보시는 자료와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고려 중이라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을 하시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 저는 67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2차 같은 경우는 평균 75점 정도의 수준으로 합격을 했어요. 네,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은 네, 그 회사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총 6가지의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꿀팁,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아라. 네, 1차는 학개론과 민법 2가지 과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학개론 같은 경우 저는 이영만 교수님을 선택했고, 이영만 교수님의 장점은 계산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계산을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 등의 팁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민법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사실 민법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민법 특성상 사실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강인데도 들으면서 교수님이랑 대화도 하고 웃고 핑퐁도 안 될 것 같아도 저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로 있네?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교수님들은 다 똑똑하시고 사실 많은 꿀팁을 주세요. 근데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는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쉬운 민법을 추천드립니다. 2차 때는 모든 과목에 시간을 골고루 배분해서 공부를 했어요. 중개사법과 공법은 각 40문제씩 50분씩 해서 총 100분의 시험을 치고, 중간에 쉬었다가 공시세법은 총 40문제로 50분을 시험을 치는데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림 암기법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와, 정말 이거는 천재다. 이 사람은 천재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얼핏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대로 나중에 되면 시험 당일 같은 경우는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막 스님도 나오고 경찰관도 나오고 손도 막 흔들고 막 그런 게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일 힘들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쓴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과목이 공법입니다. 네. 다른 과목은 시험 당일에 문제를 풀어도 이건 내가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모른다 라는 게 느껴졌는데, 정말 공법은 매길 때까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맞지? 이러면서 채점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약간 그래서 그런지 덕분에 합격은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공법 같은 경우는 암기장을 구매를 해도 되고, 저만의 암기장 노트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계속 눈에 익혀서 거의 감으로 시험을 쳐도 평균 60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시세법은 과목 수가 적다고 방심해서 미루다 보면 마지막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각 교수님들께서 말씀처럼 미루지 않고 공부하기를 추천드려요. 예. 세법은 사실 현업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노트 정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16문제 중에 10개에서 13개는 항상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법은 사실 재미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용어적으로 개념을 확립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3월 달에는 기본 강의 위주로 많이 들었고, 5, 6월 달에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저는 5, 6월 달에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책 보는 것 같이 이런 도구를 사서 끊이지 않고 그래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평균 40점, 50점대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9월달까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저는 마지막 달이 되면 무조건 점수가 올라온다, 그냥 아직 축척의 시간이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꿀팁, 인강을 잘 이용해라.
배속 재생, 반복 재생, 운전하면서 자기 전에 장소 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인강이에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는데 저는 간판 시공하러 가면서 이동 중에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모임, 학원 등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인강에 이제 질문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반복해서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점점 이해가 돼요. 예, 인강 교수님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 수험생끼리는 질문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 모두가 같이 공부를 하지만 모두가 같은 점수는 아니다. 예,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정답을 주변 분들한테 들어서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인강을 계속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고 정립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만큼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저는 대략 40번 정도를 반복했습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꿀팁, 자신의 여건에 맞는 동차를 준비해라. 네, 다들 동차 준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동차 준비가 장점은 있어요. 네, 과목별로 공부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법과 세법은 학개론에 겹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이랑 민법에 나와서 꼭 먹고 알먹기가 됩니다. 나중에 1차만 하셔도 되기에 2차를 공부했던 기억이 다음 해 2차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각각 1차, 2차를 준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꿀팁, 기출문제 풀이는 일찍 시작해라. 저는 1차 공부 기간이 한 달이라서 사실 기출문제를 풀고 하는 게 마지막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붙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차는 과목 수도 많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강의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찍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보고 익혀서 문제를 잘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정독하는데 처음에는 2, 3개월, 나중에는 한두 달, 그 다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달에는 몇 시간이면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야 돼요. 이론 공부만 하면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대부분 틀리는데 오답노트처럼 틀리는 문제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암기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오답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확 오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꿀팁, 본인만의 암기장을 만들어야 해요. 시험을 칠 때까지 부족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자주 봐야 암기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꺼운 노트가 점점점 얇아지면서 마지막 달에는 각 과목별로 한 10번씩 정도는 돌려봤던 것 같아요. 자주 볼수록 암기력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든 책도 괜찮고 본인이 만든 노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시험은 암기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 자신에게 이제 볼 만큼 봤다. 이거는 안 봐서 틀리는 게 아니고 못 외우고 몰라서 틀리는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 납득할 정도의 다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여섯 번째 꿀팁, 멘탈을 잡는 문구를 자주 말하자. 저 같은 경우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직도 아니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이렇게 마음껏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2개월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약간 힘들 때 본인을 더 이렇게 채찍질을 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상법 교수님이 했던 기억이 나요. 법대는 엉덩이가 무거운 놈이 패스를 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시간의 법칙처럼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노력은 결과를 꼭 주는 것 같아요. 네. 시험을 시작하신 모든 수험생 분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보다 많은 걸 알아서 시작하겠지라는 착각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빨리 빨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합격하지는 못하는 시험이에요, 솔직히. 정말 공부하면서 합격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현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시험은 현업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에요. 여기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한 번에 쭉 지나가시길 바래요. 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저는 집사람과 함께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은 복덕방 채널과 함께 많이 배우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복덕방 부부의 백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